네. 그래도 우리도 참 최근 들어 꿈이 좀 많이 생겼죠. 산유국의 꿈도 생기고, 예, 미래에 대한 또 희망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리먼 브라더스 전 한국 대표셨죠? 김준성 대표님과 함께 조금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항상 멋쟁이 우리 김준성 대표님과 함께 지난주에 이제 뭐 FMC 저는 폼크라고 합니다만 이렇게는 안 부르나요, 다들? 처음 들어봤는데요. 폼크라고 안 해요? 왜 안 하지? 폼크는 됐다. 네, 그렇긴 하네요. FMC 회의가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뭐 예측한 대로 대체로 이제 좀 나온 네. 것 같고 다만 뭐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뭐 매파적인 얘기도 좀 많이 나온 것 같긴 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뭐 그 내용들이 이제 많이 좀 알려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후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또 어떤 걸 우리가 좀 보면서 투자에 좀 참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신다고요. 네, 제가 보니까 제가 트레이딩 이것저것 해봤는데 네. 보통 주식, 외환, 뭐 원자재 이런 음. 거 하는데 이자율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주식, 외환 그런 거는 오르지 않으면 내리는 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네. 뭐 달러엔이 오르거나 뭐 삼성전자가 오르거나 내리거나인데 음. 금리는 오르고 내리는 건 좋은데 금리가 한 개가 아니라 하루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으니까 복잡해. 이게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복잡해. 그러니까 상품도 많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데다가 또 그냥 단순한 거지만 채권 가격이 오르면 이자율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거 당연한 건데 그것도 맨날 헷갈려요. 맨날 헷갈리니까 금리가 좀 어렵긴 한데 네네네. 근데 금리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네. 쭉 보니까 진짜 뭔가 먼저 결정되고 따라가고 서로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결정되는 거는 진짜 금리 같아요. 금리. 예, 금리. 예.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 네. 이런 게 뭔가 되면 나머지 시장이 그냥 온 동네 다 좀 따라가지 않나? 뭐 느낌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금리가 어떤 이렇게 전환점이 생긴다든가 네. 이럴 때 보면 시장이 크게 음. 뭔가 좀 길게도 좀 봐야 되고 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결정하는 건 제일 어떤 전문가들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금리라고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실물 시장에서 보면 실물 시장, 금융 시장 있으면 실물 시장의 가격은 뭐 재화의 가격들이잖아요. 무슨 뭐 신발 가격, 옷 가격 이런 건데 네. 금융 시장의 가격은 사실 이자죠. 이자니까 뭐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니 해도 미국인데 네. 저는 실질 금리한 거라 하고 정책 금리를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질 금리랑 정책 금리.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너무 헷갈리니까 네. 뭐 이것저것 많이 봐야 되고 하는데 좀 저는 단순한 거 좋아하거든요. 네네. 단순하게. 좋습니다. 예, 단순하게 뭔가 생각을 해서 거기서 뭔가 붙여야지. 네.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은 네. 헷갈리기만 하고 네네. 답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금리하고 실질 금리가 있는데 네. 실질 금리라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실질 금리. 말 그대로 실질 말 금리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금리인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실질 금리를 되게 10년짜리 금리라고 해요. 국채 10년. 예, 이게 10년짜리 네. 기간으로 볼 때.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통 3년. 아,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게 미국 시장은 아무래도 자본 시장이 이렇게 깊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활에 영향을 받는 실질 금리는 우리 뭐 미국은 집 살 때 모기지 할 때도 10년짜리, 30년짜리로 많이 하고 우리는 짧게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미국 게 더 길잖아요. 네. 또 한국 우리는 좀 뭐 기업들이 뭐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리고 해도 보통 2년, 3년 빌리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 10년 빌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실질 금리가 이제 중요한 건데. 네. 그래서 결국 미국의 실질 금리는 10년이라고 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실질 금리가 10년이고 이제 10년짜리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미국 10년짜리 국채의 금리. 국채가 뭐 사이즈도 워낙 크고 네. 그리고 이제 크레딧 문제가 없잖아요.
디폴트가 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10년짜리 금리를 이제 실질 금리라고 보고 네. 근데 실질 금리가 있는데 실질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정책 금리인데 정책 금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중앙은행이 뭔가 금리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물론 10년짜리 금리를 중앙은행이 막 움직이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하죠. 네. 뭐 일본처럼 뭐 YCC 이런 거에서 10년짜리 채권을 사고 팔고도 하지만 네. 대부분의 국가 대부분이 하는 거는 그냥 하루짜리 금리, 네. 하루짜리 금리에 기준 금리를 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조정을 해보는 거죠. 뭐 그래서 정책 금리와 이제 실질 금리 이렇게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페드에서 맨날 저기 저 1년에 뭐 8번인가 해서 결정하는 거 그거는 이제 정책 금리, 그건 정책 금리죠. 기준 금리, 하루짜리 금리. 기준 금리. 예, 하루짜리 금리를 결정을 하는 거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하루짜리 금리가 아니라 10년짜리 금리가 중요한데 네. 그게 생활에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에도 그게 결정타고요. 다만 우리가 페드가 얘기하는 하루짜리 금리를 왜 그렇게 매일같이 쳐다보냐면 네. 그 정책 금리가 실질 금리에 영향을 주니까. 음. 그래서 지난 며칠도 보면 저번 주에가 좀 빅 위크였거든요. 사실 CPI 나오고 FOMC하고 뭐 PPI 나오고 그러면 네. 사실 금리 은근히 많이 빠졌어요. 6월 초에 4.7쯤 했어요. 10년짜리 금리 기준으로. 네. 그거 지금 4.3이거든요. 그러면 10년짜리 금리가 0.4% 빠진 거잖아요. 40bp. 은근히 많이 빠졌어요.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저 정책 금리는 5.25? 예, 이제 그렇죠. 5.5. 5.25에서 5.5죠. 네, 이렇게 이제. 이게 타겟으로 주는데 네. 그 아래하고 위에하고. 네. 그런데 두 개로 하면 헷갈리니까 네. 그냥 위에 것만 갖고 위에 걸로. 얘기를 하면은 5.5인 거죠. 근데 5.5라고 이렇게 줬는데 정책을 네. 왜 10년 금리는 이렇게 4.7, 뭐 4.6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네. 그래서 네. 생각을 해보면 정책 금리를 지금 계속 내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짜리는 5.5인데 앞으로 금리를 계속 내리면 10년짜리 빌리면은 더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10년짜리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인플레이션인 것 같고요.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실물 시장의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거기에 따라서 금융 시장의 가격인 이제 금리도 결정이 되는 거고 정책 금리는 뭐 제가 너무 교과서 같은 말을 하는 거지만 페드가 보는 거는 항상 경기와 물가 네. 두 개를 보고 그 두 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고용 한 3개 정도 보는데 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 금리 우리 제일 많이 보는 2년짜리 국채 금리가 있고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있는데 지금 10년짜리는 4.3쯤 되고요. 네. 4.28 정도 되고 2년짜리는 뭐 4.77, 4.8 돼서 한 50bp 정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10년짜리가 더 낮아요. 음. 가장 왜 뒤에 게 더 낮냐면 이자율이 앞으로 정책 금리를 내릴 것 같으니까. 지금 정책 금리를 하나도 안 내리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그냥 5%겠죠. 5.5%겠죠. 네네네. 근데 지금 내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는 것인데 2년까지는 굉장히 그냥 정책 금리가 앞으로 2년까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여러 가지 파생 상품 같은 걸로. 그러니까 2년짜리까지는 그냥 거의 정책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의 그냥 평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년 후에 금리를 정책 금리를 대개 한 3% 정도 보는 것 같거든요. 3% 네. 뭐 3.25 뭐 이렇게 보면 5.5에서 뭐 3% 되니까 그거 쭉 평균 내 보면 한 4.7쯤 나옵니다, 진짜. 그러니까 2년짜리 금리는 정책 금리를 그냥 반영하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실질 금리로 가면 조금 어려운 게 2년 이후에 뭐 연준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왜 있죠? 왜 그러냐면 10년짜리 금리를 네. 알아야 그게 결정적으로 이자 그 금리가 뭐 모든 가격에 영향을 너무 많이 주잖아요. 주식 가격에도 엄청 영향을 줍니다. 네네. 실제로 최근에 뭐 오늘도 어저께도 S&P가 뭐 계속 뭐 30번째 뭐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가 저번 주에 많이 내렸기 때문이에요.
실질 금리가. 실질 금리가. 그러니까 저는 금리라고 하면 그냥 이제 실질 금리 얘기 빼고 네.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정책 금리 이렇게 딱 얘기하지 않다면 그냥 미국 이자율 그러면 10년짜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10년짜리 금리가 저번 주에 많이 내렸어요. 지난 한 2주 동안. 네. 그런데 당일 보면은 조금 뭐 차이가 있지만 조금만 길게 봐도 금리와 그 주식의 관계가 네. 진짜 너무너무 밀접하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근 2년 동안은 네. 금리와 주식 가격이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여요. 거의.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오르면 채권도 오르는 거죠. 금리는 내리고.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면 주식이 엄청 좋은 거예요. 네. 그게 지난 2년 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거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보이지만 지금이 그 관계가 제일 커졌어요. 사실은 거의 0 코릴레이션 그 0.5에 가깝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금리랑 주가의 관계가. 예. 그런데 이게 지난 한 2년 동안만 그러니까 그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지. 네. 그 전에 20년 동안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으로 보면은 지금 채권과 주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네. 20년 동안은 2년 빼고 그 20년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2년까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고 채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금리를 알아야 되는 거는 이 금리와 채권 혹은 뭐 금리와 주식 시장 간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데 굉장히 밀접. 특히 한 2년 사이는 굉장히 아주 굉장히 밀접하고. 끈끈해졌고 그럼 이제 네. 내가 주식을 뭐 개별 주식이 이제 뭐 조금 다른 네. 얘기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의 방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금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판단을 굉장히 잘못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금리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더 중요해진 거는 지금 10년짜리 실질 금리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 뭐니 해도 물가 같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같은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뭔가 변곡점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계속 물가가 오르기만 하던 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 물가가 잡히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도 요즘 최근에 데이터 보면 PC, 뭐 CPI, PPI를 보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변하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지금부터 특히 이렇게 변하는 순간에 그 10년짜리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식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센시티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정책 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에 이제 영향을 많이 줄 거고 그 네. 결정하는 데 영향을 네. 주고 그 기준금리가 또 10년짜리 그 채권 금리에 네. 영향을 많이 주니까 중요한 거고 또 10년짜리 그 채권 금리라는 게 실질 금리라는 게 네. 결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결국 우리는 물가 잘 보고 정책 금리 어떻게 할지를 잘 살펴본 다음에 10년 금리 움직이는 거 보고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까를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시장은 그냥 뭐 금리고 자시고 간에 그냥 계속 달리는 것 같은데 혼자. 근데 금리랑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금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 거, 내리고 지금 10년짜리 금리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것,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매일매일 보이는 거는 뭐 뭐니 해도 AI죠. AI 열풍이 계속 불어대고 있으니까 네. AI하고 금리 두 개의 합작품인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뭐 AI가 좋아서 미국은 경기도 좋아. 너무 좋은 거죠. 사실 경기가 좋아야 기업의 수익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야 주가에 좋은데 그런데 금리까지 내려? 그러면 코스트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날아가고 있는데 AI 쪽은 AI 쪽이라지만 금리 쪽에서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금리 수준보다 뭔가 변화가 있으면 이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지금 시장이 계속 우상향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좀 더 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하겠지만 이게 만일에 꺾인다면 네. 그 시작은 뭐 AI 관련된 것
수도 있지만 AI 관련된 거는 사실 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더 기다린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조정이 온다면 그거는 금리 쪽일 것이고 그러니까 금리 시장을 좀 자세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아니 금리가 예를 들어서 떨어지면 이제 주식시장이 대체로 좋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확실히 그래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금리가 내려가면 네. 주식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돼가고 있고 네. 굳이 금리를 미국에서 그렇게 올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언제 떨어지냐의 문제지 올라갈 걸 걱정하진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시장도 크게 걱정할 거 없는 것 같고. 네, 진짜 결정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가 그러니까 정책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정책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지금 페드가 얘기를 하잖아요. 연준이 네, 네. 점도표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하고 또 시장은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야 하고 예상을 하잖아요. 네. 그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지금 딱 이 순간에 보면 있어요. 네. 그거보다 더 내리느냐, 그거보다 오르느냐가 관건인 거죠.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측치가 있는데 네네네. 지금 예측치를 보고 나는 이 예측치가 내 생각하고 똑같아. 이러면 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자고 있으면 되는데 야 지금 시장의 예측치가 뭔가 잘못돼 가지고 이 지금 금리보단 내 생각은 더 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이 내려가겠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보다 네네네. 금리는 더 내려갈 거야 이유가 뭐든 간에 그러면은 주식은 더 오를 거야. 그래서 금리가 내린다 오른다의 판단은 네. 지금 판단하고 있는 가격에 보다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왜 어렵냐면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의 가격은 뭐예요? 그냥 딱 하나죠. 네. 뭐 78,000원, 뭐 76,000원. 뭐 금의 가격은 하나죠. 2,300불. 이렇게 하나인데 금리는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년짜리 금리와 1년 후에 2년짜리 금리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2년짜리 금리보다 1년 후에 2년짜리 금리는 당연히 내려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는 내려갈 거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네. 지금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1년 후에 2년짜리 금리가 있는데 그거보다 나는 더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거보다는 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게 중요하니까 네. 이제 헷갈리는 거죠. 물론 이제 많이 헷갈리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도 왜 그 이른바 무슨 영업이익 컨센서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막 내는 건 이제 모아갖고 대충 평균 내서 뭐 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주식도 지금 얼마 이 영업이익 내느냐도 뭐 나름 중요하겠습니다만 1년 후에 얼마 낼 거냐, 포워드 뭐 이런 거 좀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올라가느냐,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느냐 아니면 지금보다 더 많이 팔긴 하더라도 그 예상한 것보다 좀 떨어지면 또 주가 또 떨어지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딱 맞는 거고요. 예. 딱 그 말씀이고 결국은 다시 또 교과서적인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 금리는 경기와 물가인데 경기와 물가와 고용을 보고 정책 금리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실질 금리는 그 정책 금리의 영향을 1번 받고 네. 2번 아까 이 세 가지 중에 특히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여기까지 제 말이 맞는다고 일단 가정을 하면 네. 뭐 교과서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까지 맞는다고 보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도대체 지금 시장이 금리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뭐 너무 어렵게들 막 그래프를 그리고 포워드 커브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거 다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맨날 헷갈리니까. 그래서 쉽게 보는 거는 일단 실질 금리는 뭐 좀 헷갈리니까 네. 정책 금리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연준 위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하는 앞으로 금리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그거 하나 보고 네. 그다음에 시장이 연준이 얘기하는 것도 감안하고 다 감안해 볼 때 어쨌든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그 두 가지를 지금 보면 될 것 같아요. 짧은 네. 거를. 네. 그거 보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연준의 생각은 3개월마다 연준이 그 많이 얘기하잖아요. 점도표. 점도표 팍팍 찍어주잖아요.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보는 쉽게 볼 수 있는 페드워치. 그 두 개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페드워치가 시장이 생각하는 금리의 예상치고 그렇죠. 점도표가 그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금리의 예상치고.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면 제일 맞습니다. 네. 그런데 두 개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점도표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연준 의원이 몇 명인가요? 뭐 19명인가 뭐 12명인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 하는지 나올 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길거리에 가면 이렇게 스티커 하나 주잖아요. 그게 또 붙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실제로 벽에다 붙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서베이인 거죠. 서베이. 그러니까 사람들 19명, 뭐 12명, 19명한테 니네들 어떻게 생각해? 하고 서베이를 하는 것에 반해서 네. 지금 페드워치의 그 그래프들 이렇게 막 막대 그래프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서베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점도표 찍는다는 거는 이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아실 거고.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페드워치는 그거는 이제 그런 여론조사 조사가 서베이가 아니거든요. 아니고. 예. 그거 제가 좀 설명드려볼게요. 예. 제가 구글에서 우선 저 찾아보면 여기 페드라고 이렇게 그냥 치잖아요. 그러면 네. 연방 준비 요거 떠요. 어. 그럼 요거 한번 이렇게 찍 눌러 보시면요. 여기 뉴스 앤 이벤트에 프레스 릴리즈라고 있어요. 네. 요거 누르시면 이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 절대로 복잡하게 안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요거 쫙 누르잖아요. 저번에 한 거 네. 안 나오잖아요. 페드 들어가는 방법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 네. 들어와서 여기 프로젝션 있어요. PDF. 요거 네. 찍 눌러보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는데 이거 복잡한 거 보지 마시고 두 번째 페이지만 딱 요것만 딱 보면 돼요. 저는 이거 하나밖에 안 봐요. 네. 여기도 요 제일 앞에 요만큼 몇 개 안 되잖아요 숫자.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 여기만 네. 요 뒤에 안 보고 이 확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왼쪽 것만 보면요. 네. 여기 필요한 거 다 있어요. 뭐 이 정도 보면 됐지 뭐. GDP 있고 그 다음에 실업률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있고 코 인플레이션 있어요. 그래서 24년, 25년, 26년 그리고 롱거런 아주 오래되는 거, 앞으로 길게 되는 거 이렇게 해갖고 3월 달에 한 거, 이번 달에 한 거 딱 그냥 보기도 좋게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제 제일 관심이 가는 건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래서 페드가 3월 달에는 4.6이라고 했던 거를 네. 금년 말이에요. 24년 말 마지막에 5.1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26년에는 3.1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우선 뭐 다 아시겠지만 아주 하나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면 이게 5.1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래 위를 주잖아요. 그러면 5.0과 5.25 뭐 이렇게 주잖아요. 네. 그럼 5.0과 5.25의 중간값은 얼마입니까? 5.125인가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평균이. 네. 이거 반올림하면 5.1 돼요. 그러니까 여기 5.1이라고 써 있으면 기본적으로 5.25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지금이 5.5잖아요. 그러니까 5.1이라고 써 있으니까 한 번 내린다는 거예요. 한 번에 25bp니까. 네. 그러면 여기가 2년 후가 3.1이잖아요. 네. 그러면 3.25잖아요. 3.25, 3.0 중간이니까 3.2. 25. 네. 3.25면 지금 5.5니까 지금부터 몇 번입니까? 9번. 여기가 금년에 한 번, 내년에 4번, 그 다음에 4번. 네. 그래서 26년 말까지 9번 한다는 소리예요. 이 9번 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네. 3월 달에는 뭐라 그랬냐면 금년에 이게 4.6이 4.75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3번 그리고 3번 한다 그랬어요. 결국 같은 소리예요. 3월 달에는 3번 한다는 게 요번에는 한 번, 4번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 연준이 점도표를 위로 많이 올렸잖아요. 이거 금리를 그럼 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점도표를 이렇게 올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페드 연준 위원들은 그렇게 금리가 많이 올릴 거라고 얘기 안 한 거거든요. 사실 이 뒤쪽을 보면. 그래서 페드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페드 말고 지금 페드워치. 페드워치 우리 네. 제일 많이 보고 있는 페드워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페드워치 그냥 이렇게 페드워치라고 치시면요.
뭐 심플하네요. 되게 쉽습니다. 구글에서- 제가 저 어려운 거 잘 못합니다. 네, 여기 구글에서 페이드워치 검색하면 돼. 제일 또 위에 나와요. 친절하게 이게 틱 누르잖아요. 이게 탁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여기 뭘 봐야 되냐면 인터넷 하다 보면 이거 업데이트 안 되는 거 보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요 초가 움직이는 거 보시면 돼요. 이거 지금 움직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리얼 타임이거든요. 그러면 요 밑에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요런 그래프가 이렇게 딱 나와요. 이렇게. 여기 뭐예요? 이게 이제 많이 보시는 건데 여기 조금 보면 여기 날짜가 쭉 있잖아요. 이게 24년 7월, 9월, 11월, 12월. 이게 그러니까 연준 회의하는 날짜들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도 1년에 8번 하거든요. 8번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개 더 있는데 지금 6개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가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요거를 한번 볼게요. 금년 말로 12월 거를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요것도 4.75에서 5니까 그냥 5라고 보시면 5%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4.8%, 5.25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1.2%, 5.5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4%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만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예,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만일에 여론조사라면 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면 요거를 하나로 딱 맞춰볼 수는 있겠죠. 평균으로. 그건 되게 쉽잖아요. 왜냐하면 5에다가 44.8% 곱하고 네. 5.2에다가 31.2 곱하고 이렇게 하면 숫자 하나가 나오겠죠. 그건 되게 쉽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한 숫자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네. 숫자 하나가 시장에서 결정이 돼 있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 산수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답은 아니에요.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여러 가지로 그릴 수 있어요. 네. 하나인데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 그런데 오랫동안 이제 페드워치 보고 그다음에 뭐 이항 분포, 정기 분포 이거 산수 잘하는 사람들이 쪼개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를 만들게 되는 거는 딱 숫자 하나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 숫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서 뭐 서베이를 하는 게 아니고 돈 내고 돈 먹기 하는 그 선물 시장에서 거꾸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 선물 시장은 뭐냐면 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이제 페드 기준금리를 정하면 뭐 지금 5.25에서 5.5 사이에서 거래해 하잖아요. 그게 하루짜리 금리인데 그거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은행들이 돈이 남거나 모자라면 약 저녁에 거래를 해. 네. 그 금리를 5.25에서 5.5 사이에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거래된 금리가 뭐 쭉 있을 거잖아요. 그 중간에 있겠죠. 사실 거의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5.3에 있잖아요. 5.3에 이제 쭉 있고 이번 달에 어떻게 되고 하는 거를 한 달씩 모아가지고 선물을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6월 달 내내 거래되는 그 페드 금리, 네. 페드 금리가 얼마일 것 같아?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도박장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는 5.3 같아. 그랬는데 5월 달 지나고 보니까 5.2예요. 그러면 내가 틀린 거죠. 0.11. 내가 네. 너무 높게 불렀잖아요. 그럼 0.11 곱하기 그냥 뭐 5불이나 10불을 곱해요. 그러니까 점당 5불 할지 10불 할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냥 곱하는 거예요. 네. 그런 선물이 있어요. 페드 펀드 퓨처스라는. 네. 그거를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그 페드 펀드 퓨처스는 달별로 하지만 네. 요 거래되는 날짜별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평균을 내보면 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금리 한계를 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를 보시면 12월 18일 날인데 이날 컨트랙트 넘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있어요. 95.0075. 이게 100에서 빼면은 뭐 거의 5%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요거 딱 한 개를 가지고 이렇게 짝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렸지만 네. 큰 차이가 뭐냐면 점도표는 서베이를 한 것이지만 이 페드워치는 서베이를 한 게 아니라 돈 내고 돈 묶기를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저보고 만일에 또 앞으로 금리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저야 뭐 아무 생각이 없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연준 위원은 자기 생각은 내가 금년에 3번 내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야 내가 3번 내린다고 얘기하면 야 주식시장 너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막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적게 내려간다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많이 보수적으로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시장은 내가 돈 내고 돈 묶기를 하는데 나는 오를 것 같은데 내릴 거에 베팅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그야말로 이제 금리인 거죠. 그래서 요즘 항상 이제 우리 연준 얘기하고 그런 페드워치 얘기하는데 네. 이게 서베이가 일단 아니다. 이건 돈 내고 돈 묶기 한 것이다. 그래서 약간 이게 집단 지성 같은 거네 저기는. 돈 그렇 거래하는 사람들의 그렇죠. 집단 지성.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될 거야 하는 거를 네. 이제 굉장히 일반인들이 보기 좋게 그려준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이거를 그런 뜻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7월 달을 이렇게 보면 네. 아유, 시간이 또 다 돼버렸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네. 결론을 얘기하면 결론만. 결론만 얘기하면 네. 페드워치를 자세히 보는 거 좋습니다. 네. 이걸 보고 아까 점도표하고 차이를 봐서 시장이 지금 금리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네. 이 금리가 1년 반 후에 여기까지 내려가는 건 난 도저히 여기까지 안 내려갈 것 같아. 그렇다고 판단하면 이제 시장이 보는 금리와 내가 보는 게 다른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뭔가 예측을 시작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금리 쪽은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금리를 보는 방법이 이 페드워치로 보는 게 좀 네. 괜찮다. 뭐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드립니다. 전체 시장 특히 이제 우리의 투자 자산이 많이 걸려 있는 주식시장 역시도 이제 우리 금리가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는데 네. 그 금리를 어떻게 전망하느냐, 그 금리 결정하는 사람들의 설문을 통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게 있고 그게 이제 네. 점도표인 거고 네. 또 하나는 시장 참여자들이 자기 돈 걸고 직접 예측을 해보는 네. 그래서 돈 건 것들을 모아서 이제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페드워치의 저런 자료도 네. 있는 건데 네. 두 개 한번 잘 비교해서 보시면서 금리의 향방을 한번 유출해 보시면 물론 이제 그 전문가들이 또 그 유출을 해서 또 내놓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여튼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큼 잊지 마시고 네. 투자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아카데믹한 얘기를 해주셨으나 이런 것도 우리 투자하는 데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네. 마련을 해봤고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김준성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장이 또 시작할 텐데요. 오늘 장 어떻게 시작하는지 오늘도 미장 따라 잘 좀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건 한번 오프닝 벨 라이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